자, 34번입니다. 다음 중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을 보죠.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문서가 아니죠. 그래서 공문서 위조죄가 된다는 말은 틀렸고, 자, 2번 해산 등기를 맞춰서 법인격이 소멸했다 할지라도, 자, 일반인이 보았을 때 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라고 믿게 할 만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죄 X. 자, 3번을 볼게요.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회사 설립 등기를 했기 때문에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준에 되지 않습니다. 자, 4번 맞고요. 35번 갑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먼저 1번. 자, 정당하게 승낙을 얻었다 했고 존숭의 예를 갖추어서 했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 구성요건 해당성이 아니고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우리 판례는 위법성 조각 사이로 봤습니다. 자, 2번 문제. 감호할 의무가 없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방치했다 할지라도 유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4번 지문 가보면 살해를 했죠. 그대로 두고 도주했다고 했습니다. 별도로 사체 은닉죄가 되지를 않죠. 왜냐하면 살해자와 이 피해자 사이에서는 지금 2번에서 보듯이 법률상 계약상 어떤 감호 장제 의무가 없는 자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대로 도주했다, 그대로 방치했다, 그렇죠? 하더라도 별도로 사체 유기죄, 은닉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36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1번을 보면 지금 의사잖아요. 그렇죠? 왕진을 나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했을 때 돈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판례는 직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뇌물수수죄가 되진 않죠. 2번을 가보면 뇌물성의 인식이 없다 했으니까 을은 뇌물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갑은 죄가 되죠. 갑은 죄가 되는데 을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공범이라 할지라도요. 공범은 책임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만 처벌되고 을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 3번 가보면 지금 1억 5천인데 지금 1억 5천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이 뇌물로 받죠. 자, 4번을 가볼게요.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 권한이 있으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디가 틀렸느냐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있다면 이게 이제 그 리스 차량 말합니다. 리스 차량 같은 경우는 임대잖아. 임대이니까 소유로 등록되진 않죠. 리스 회사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리스 기간 동안 내가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유형적, 무형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차량은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7번 위계가 되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기억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입니다. 혈액바꿔치기 했죠? 위계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 직원을 하여금 뭐뭐하게 하였을 때 위계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질문 봅니다. 2번을 가보면 특정 기간의 데이터를 삭제했다는 것만으로는 위계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허위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역시 위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38번 갑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갑니다. 친족 간의 특례 조항이죠. 여기서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X. 2번 허위 진술만으로는 도피죄가 되지를 않죠. X. 자, 3번 가볼게요. A가 B로 하여금 뭐뭐하게 했죠. 그쵸?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X. 자, 인계되지 않은 경우라면 도피죄 성립을 인정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39번 갑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요증사실도 아니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헛소리하면 위증이 됩니다. 왜요? 추상적 이혼범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 자, 2번 허위사실을 얘기해야지 위증이 되는 거죠. 평가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얘기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위증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증거인멸죄가 안 되죠. 그렇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X. 자, 4번 국회의원 얘기 나와 있는데요. 쭉 읽어보시게 되면 뭐 보좌관에게 지시하여 뭐뭐 하도록 하였다라고 했을 때 교자죄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판례는요. 어딥니까? 여기 요 3번처럼 B로 하여금 뭐뭐 하게 했을 때 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판례는 요 국회의원 사건에서는 보좌관에게 이러이러한 행위를 지시했다고 했을 때 판례는 이것을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지 않았어요.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좀 봐주는 건가? 남용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 국회의원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했다. 그래서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닉은 처벌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좀 문제가 있죠. 검사가 뭐 입증 책임을 뭐 증명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는지 어쨌든 이 사건은 그렇습니다. 뭐 암기할 수밖에 없겠죠. 40번 가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을 보면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이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사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에 지방변호사회장은 무고죄, 즉 공무소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보죠. 그래서 이 지방변호사회 이 장 앞으로 헛소리 되는 문서를 보내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타에 처분한 것을 탓하는 취지라면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고요. 은행원을 도구로 이용했다면 간접정범 형태가 되겠죠.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9회로 넘어갑니다. 죄형법정주의 문제인데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4번도 기출된 적이 있죠. 다른 지역의 수산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뭐 좀 읽어보시고 혼동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혼동으로 보지 않았다. 혼동으로 보게 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1번이 틀린 것은 지금 금전대부잖아요. 금전대부. 대부라는 말 아시죠? 그렇죠? 일정한 기간을 두고 돈을 빌려주고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재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게 이게 대부입니까? 대부는 아니죠. 만약 이것을 대부로 보게 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2번은 많이 봤죠. 성폭력 범죄를 2번 이상 범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보호처분이 포함됩니까? 보호처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성폭력 범죄를 2번 이상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형벌과 보안처분을 말합니다. 보안처분. 그래서 보호처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포함시켜버리게 되면 죄형법정주의 위반되겠죠. 그런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전화기 벨소리는 음향에 해당됩니까? 음향에 해당되지 않죠. X. 해당된다 그러면 유추가 됩니다. 2번을 갑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체포감금죄는 계속범위죠. 그쵸? 법률 변경이 있다 할지라도 행시법주의 원칙에 따라서 즉 1조 1항에 따라서 신법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2번은 어디가 틀렸는가요?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맞고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모든 형을 비교합니까? 모든 형이 아니죠. 가장 중한 죄의 형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3번을 가죠. 자, 신구법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맞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신법이 경한 경우, 신법이 경하답니다. 신법이 경하면 피고인이 유리하게 받겠네요. 유리하게 받겠습니까? 신법이 적용되겠죠. 맞는다. 틀렸습니다. 자,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법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칙에 따라야 되겠죠? 부칙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된다. 개정된 법이 아니죠. 지금 종전법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개정법이 아니라 구법입니다. 3번 갑니다. 3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이 두 개입니다. 2번하고 4번입니다. 이 본 교재에 대한 정오표는 제 카페, 다음 카페 가면 도표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정답 두 개입니다. 자, 일단은 형법상의 구체적 위헌범은 고의범, 과실범의 형태로도 존재한다. 그쵸? 방화죄 가면 나와 있습니다. 자, 배임죄에서 위헌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구체적 위헌범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3번. 자, 구체적과 추상적 위헌범을 구별하는 실익은 구체적 위헌범에서는 구체적 위험의 인식과 발생이 없다면 기수가 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그렇죠. 자, 4번 볼게요. 4번은 경감부에 나온 건데 자기 소유물에 대한 방화죄는 모두 다 구체적 위헌범이다 라고 했는데 모두란 말이 틀렸습니다. 모두란 말이 자기 소유물도 추상적 위헌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현주 건조물 방화죄 있죠? 현주 건조물이라 할지라도 현주 건조물은 자기 소유, 타인 소유, 불문하고 그쵸? 이 현주 건조물에 불 질러버리면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되잖아요. 그쵸? 추상적 위헌범인 거예요. 추상적 위헌범. 또 공용 공익용 건조물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추상적 위헌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자기 소유물 있죠? 자기 소유물도 여기 자기 소유물 있죠? 자기 소유물도 추상적 위헌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자, 같이 봐두시고. 자, 마지막으로 4번 가볼게요.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자, 면책 규정이 신설되었다. 피고인이 유리하게 받겠죠? 유리하게 받겠으니까 형이 경한 경우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가봅니다. 2번. 지금 법인으로 명시했다고 했잖아요. 법인으로 명시했을 때 자연인인 개인에까지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없어요. 왜 없어요? 고발이니까. 고발이죠, 고발. 고발은 우리 형소법 배우죠?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개인까지 표시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비교되는 것이 3번이죠, 3번. 3번이 이제 친고죄잖아요. 친고죄는 뭐예요? 친고죄의 고소는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법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직원을 고소하는 것 외에 법인에 대한 별도의 고소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저절로 미치니까 효력이. 이 원칙에 따라서. 별도로 요구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기관 이임 사무 같은 경우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자치 사무일 때는 그렇지만 기관 이임 사무는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